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감정과 동시에 알려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안녕하세요,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특색 교육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는 모두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특색의 장점만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양한 특색 교육이 있음을 알고 그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교육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고를,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해 드릴 교육은 바로 글씨가 거꾸로 나오고 있을 텐데 바른가치 미덕학교에서 나온 미덕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야기해 드리면 이 미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특색으로 꼭 선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반드시 이 미덕적 요소에 미덕의 교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미덕에 관련해서 지도를 할 때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미덕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미덕 교육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름답고 갸륵한 덕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덕행은 무엇일까? 자세히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아름답고 갸륵한 덕행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한 어떤 요소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즉, 관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미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미덕은 배려, 나눔, 질서, 존중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미덕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또 실천하도록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미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생각이 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사회정상수 프로그램 중에서 감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감정교육을 하면서 순간 저를 고민에 빠지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너무 인지를 잘하고 그리고 그거를 말로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한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감정만이 너무 소중해지기 때문에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만 내 감정에 대해서만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감정과 동시에 알려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미덕적 요소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어렴풋이 느끼고, 저는 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어떤 동화책이나 또는 제 그냥 말로 하는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배려나 존중이나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굉장히 저도 아이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덕을 아이들한테 전달시키기란, 그리고 이 미덕의 개념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해시키기란 상당히 쉬운 그런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학기 말에 이제 바른가치 미덕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교재를 받아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받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적절한 방법, 적합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미덕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미덕을 알려주는 것, 미덕을 생활 속에 배이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 어려운 개념인 미덕을 바른가치 미덕 학교에서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제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특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반에서 미덕을 교육할 때 어떤 거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은지 아마 그 소스,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요, 연령별 수준에 맞게 미덕의 정의를 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미덕은 사실 아주 무수하게 많더라고요. 인터넷을 쳐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이해시켜야 할 미덕을 바른가치 미덕학교에서는 총 12개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별로 같은 미덕 주제가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 미덕의 요소가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2개의 미덕을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접근법을 선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연령별로 이 미덕의 정의를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 3세에서는 배려란 꽃을 밟지 않고 조심조심 걷는 것이라고 하고요. 만 4세에서는 배려란 혼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관심을 가지는 것. 만 5세의 경우에는 배려란 뒤에 오는 친구를 위해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연령에 맞는 아이들이 이해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미덕의 정의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받아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미덕이야? 이게 배려야? 이게 질서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천천히 이 교재를 들여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아이들에게 이 개념을 모두 다 통째로 이해시키겠다 하는 나의 어떤 교육적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이 미덕을 익숙해지도록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경험을 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때 본인이 맡은 아이들의 연령,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 정의를 내리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미덕적인 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가 한 번에 아이들한테 배려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두 다 이해시켜야 돼. 이런 우리만의 교육적 목표를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변경해서 나는 오늘 아이들한테 배려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렇게 교육적 목표를 조금은 돌려서 생각하신다면 선생님들이 교육하기에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반복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미덕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미덕에서 파생된 기본 생활 습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만 5세의 교재를 살짝쿵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양하게 활동들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 주에 2개에서 4개까지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기본 생활 습관을 연계성 있게 연결해서 넣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 5세 배려에는 어떤 관련성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을 넣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4월 1주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내지 않아요. 4월 2주 일회용품을 조금만 사용해요. 4월 3주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해요. 4월 4주 음식점에서는 조용히 해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기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유치원, 모든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하나나 2개를 정해서 아이들과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본 생활 습관 연간 같은 게 다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른가치 미덕학교에서처럼 어떤 미덕과 관련성이 있는 기본 생활 습관으로 짠다면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면서 그 미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해야 돼요. 기본생활 습관. 그런데 연계성 있게 연결을 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는 커리큘럼을 짰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정말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생활 습관을 짤 때에는 이렇게 미덕의 유수와 관련성 있는 기본생활 습관을 이렇게 짜시면 아이들한테 정말 미덕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미덕송, 미덕 동화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바른가치 미덕학교의 교재를 활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바른가치 미덕학교 유튜브에서 치시면 그 유튜브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12가지의 미덕송이 있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그 미덕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음으로 잘 노래가 만들어져 있고 노랫말도 미덕과 관련한 노랫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습득하고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받아보시면서 활용하게 되는 원에서는 더 많은 이제 미덕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미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아마 조금 더 도움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래와 동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공략한 방법을 여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원에서 미덕에 대해서 할 때 이런 노래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관련된 도서들을 찾아보시고 그 동화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미덕을 이해시키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특징 네 번째는요. 미덕을 연령별로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 2세와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신체 놀이로, 만 4세는 동화 역할극, 그리고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생각주머니 확장 및 토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연령이 어릴수록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것으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야 아이들이 많이 느끼고 알아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연령이 높아가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언어와 생각주머니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에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거는 만 4세 교재인데요. 질서라는 미덕이 있죠. 그러면 이 교재들에는 모든 연령에 다 아주 짧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짧은 이야기 뒤에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동화 역할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질서를 잘 지켰을 때,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질서를 잘 지켰을 때의 역할극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질서를 그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해서 역할극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처음 역할극 같은 걸 접해서 잘 못할까봐 어떤 대본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건 제 생각에 한두 번만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즉흥극으로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 5세의 경우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생각주머니 확장 및 토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거는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를 사실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설명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질문을 정말 잘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울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 교재상에서는요, 그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분들이 맡은 연령의 수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시로 나와 있죠. 다시 얘기해드리면 만 2, 3세는 신체적인 거, 감각적인 거, 만 4세는 동화 역할극,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면서 언어도 조금은 포함이 된 걸로 하고 있고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언어로 생각 주머니 넓혀 나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신다면 도움을 많이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미덕. 이 미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제공받은 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미덕의 필요성을 알고 아이들한테 잘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영상으로 그거를 풀어내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에 대해서 뭐 좋은 점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외에도 조금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가정에서 읽는 미덕 동화, 그 다음에 미덕 가방 거리 카드, 미덕 원화 수첩, 미덕 감정 달력, 그리고 가정과 연계놀이, 또 어플로 제공되는 부모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여기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덕 동화와 미덕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 점은 이런 교재 같은 것을 사용하실 때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이 교재의 수업 방향을 조금 바꿔서 수정하고 변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게요. 안녕!